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와 긴 치료 과정. 하지만 외면했다간 더 두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습관성인가 봐요. 치료하고 뭐 하는 자체가 좀 두려운 것도 있었고. 이때 20대는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좋았어요. 아무 탈도 없었어요. 이때 20대는 이때 내가 치아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치아 관리를 못 하고 술도 좋아하고. 치아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등은 알고 있어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닳고 약해지며 흔들리는 치아 건강. 내 이가 하나둘 사라지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움츠러들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눈을 먼저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말이 나오는 곳은 이제 구강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입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얼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중에 몸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노출되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요. 다수의 치아가 소실이 되었을 때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본인의 그런 자신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 이런 것들이 힘들 만큼 나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진 치아를 대신해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비싸고 고통스러웠던 치료 과정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더 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씹는 즐거움과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치과의사 신준혁 원장과 함께 더 정밀해진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 이유로 잃어버린 치아를 다시 찾아주는 임플란트 치료는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부터 기능적인 부분과 얼굴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죠. 우리가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의 얼굴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스튜디오에서 얼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 찍는 이유는 그동안에 나빠진 이유를 분석을 하고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안에 저희가 자체 기공실이 있습니다. 좀 더 환자분에게 좋은 그런 보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진 자료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항상 우리가 네트워크화되어 있어서 그걸 잘 확인하고 그걸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강 스캐너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티타늄 밀링을 위한 밀링 기계 그리고 중간 과정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중간 과정의 어떤 체크업 단계 계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위생사가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과를 찾는 원인 1위는 잇몸 질환인데 방치하면 치아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치과를 찾는 환자를 보면 60, 70대 비율이 높은데요. 예방보다는 병이 심해지고 나서야 치과를 찾아 치료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승환 씨는 식사할 때마다 치아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중년의 삶이 그렇듯 사는 게 바빠 치료 시기를 번번이 놓쳤죠. 불편한 점은 많아요. 그냥 일단 붓고 아프고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죠. 냄새도 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면할 때 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못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고기를 돌린다든지 자꾸 물러서게 되고 일단 음식 섭취라든지 모든 부분이 힘들다고 봐야죠. 치과를 찾았을 땐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염증이 심해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뼈가 손상됐고 이가 흔들리고 있었죠. 처음 내원하셨을 때 치아는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염증이 고름이라든지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동반이 된 상태로 전체 치아가 엄청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다 뽑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몇 개 임플란트 몇 개 정도 하고 치료를 뭐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빨 전체를 다 손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을 땐 몰랐던 치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결국 52세의 나이에 모든 일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치아를 전부 이제 발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잇몸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브사이드, 그러니까 다 가라앉히고 이제 뼈도 많이 정돈이 된 상태에 임플란트로 일단은 식립을 다 한 상태이고요. 이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을 떴고 1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높이를 정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이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면 좋을까 한번 느낌을 보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 임시 치아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번에 높이를 한번 임의로 정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초를 만들지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오늘 요걸 한번 끼워 넣어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앞으로 한번 예측해보고, 또 프레임이라 해가지고 안에 티타늄 프레임이 나온 상태에서 또 임시치아를 한번 확인할 거예요. 환자분 얼굴이랑 좀 어떤지, 그 씹는 거라든지 어떤 모습이 좋을지 저랑 저희 기공사랑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환자분도 보시고 의견을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치아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요 모양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색깔이랑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이제 대략적인 느낌이 좀 어떤지 이쪽에 튀어나오는 정도랑 다 물어보세요. 굉장히 높이를 잘 찾으세요. 저희들 예상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는 저희 기공실의 실장님이시거든요. 이를 이제 만드시는 분인데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체크하러 왔습니다. 자,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네. 사이즈랑 길이가 괜찮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에가 8개니까 네. 그 중에 어떤 거 서브 시킬지 하나 정해가지고 아마 전체로 쭉 서브 시키면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아니면 8개 다 들어가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전악 보철을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치아가 들어갔을 때 교합 평면의 위치와 악강 관계가 정상적으로 교합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3D 구강 스캐너와 3D CT 등의 첨단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얻은 구강의 입체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알맞은 치아를 만드는데요. 윗니와 아랫니를 다 물었을 때의 교합점과 교합력, 좌우 교합 비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오차 없이 위아래 치아가 잘 맞물리도록 최상의 상태를 측정해 설계하는데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환자의 새 치아가 되어줄 임플란트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뭐 심플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형태나 색상, 심미를 중요하게 보지만 이 전악 보철인 경우에는 무너진 교합 관계와 구강을 복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 설정과 정확한 교합 관계 기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소재로 만든 하나의 프레임 위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치아가 올라가 있는 구조인데요. 설계대로 만들어진 임시치아를 사용해 봅니다. 살짝 크게 예, 잘하셨습니다. 45도. 환자의 구강 구조와 얼굴에 맞는 임플란트를 디자인했습니다. 살짝이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로 착용 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착용했을 때의 모양과 얼굴의 조화도 살펴봅니다. 치아에 뿌리가 되어줄 인공치근을 삽입하고 임시 치아를 착용한 단계입니다. 치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인상이 바뀌고 훨씬 젊어진 모습이죠.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지금 치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막 이래저래 그 이제 다 그 마무리가 다 돼간다 생각하니까 많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인데 음식하고 사람 대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자존감 떨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치아를 발치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보면 이 거울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다닐 수 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못 먹던 음식들 일단은 먼저 섭취해보고 싶어요. 그 차가운 음식 같은 경우도 식혀서 제대로 못 먹었고 딱딱한 음식들 이런 것들 하고 못했던 것들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예.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에 성인 남성, 여성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접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고 또 사회생활을 통한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더 심했고 이게 뭐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제 방치되어 있는 무너져 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치과 진료를 받아보셨나요? 신중권 씨는 젊은 시절부터 치과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할 줄만 알았던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내가 치아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치아 관리를 못 하고 뭐 치아를 막 썼어요. 예. 이때 20대는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좋았어요. 아무 탈도 없었어요. 이때 20대는 내가 그때 내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이때 그때 40대 돼 가지고 뭐 놀러 다니는데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젊은 시절 특수부대를 할 정도로 건강하고 운동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맥주 뚜껑을 2로 따기도 했는데요. 돌아보니 치아 건강에 대해 너무 등한시했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원래 저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면서 그렇게 뭐 의료 시설도 별로 안 좋은 그 시골 민단이 거기 있다가 치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뭐 하나 두 개 치아가 빠지다 보니까 그래 이제 틀니를 했어요. 부분 틀니를 시작해가지고 틀니를 사용한 거는 한 10년 했겠네요.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부분 틀니를 선택했는데요. 틀니가 잘 맞지 않아 오른쪽 3개의 이로 음식을 씹어야 했습니다. 틀니는요 입천장을 같이 하나 또 만들어줘요. 같은 입천장에. 그러니까 없던 게 입천장에 달아붙어 있으면요 음식을 먹다가 뭐 삐그덕하고 이러니까 틀니를 안 해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 사람 그걸 모릅니다 사실. 주위에서 이제는 임플란트 그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또 뭐 먼저 한 친구들은 주위에서 좋다 해서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를 결정했습니다. 틀니를 하면서 잇몸이 많이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살릴 수 있는 윗니는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아랫니는 오로넥스 방법으로 시행했습니다. 뿌리가 되어줄 인공치근을 6개만 심고 그 위에 전체 치아를 올리는 겁니다.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아 불편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했습니다. 불균형이 심했던 얼굴도 균형을 찾는 중입니다. 일단은 그런 치아 질환이
이게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우리 경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우리가 뭐 감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버티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을 입으면 반드시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미루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범위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치조골이 상실이 돼서 간단하게 임플란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뼈 이식까지 동반하게 된다든지 뭐 임플란트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멈출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특성이 많은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예, 근데 네. 왼쪽 눈이 좀 빨리 닿는 것 같고, 왼쪽이 조금 빨리 닿는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네. 그 해가 지금 좀 물리셔서 고생하고. 환자분이 초진 때 모습을 보면 위아래 높이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오랫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주로 오른쪽에 남아있는 치아 3개로 식사를 이제 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시니까 이 턱이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처음에 내원하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가 들어가면 자꾸 예전의 습관으로 오른쪽으로 식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원래 정상적인 그 위치로 조금씩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치아를 쓰지 않고 한쪽만 사용하는 습관이 남아있는데요. 잘못된 구강 습관은 제3의 치아인 임플란트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한 달 뒤에 예, 또 체크할 건데요. 네. 오시면서 조금씩 쓰다가 보면 예. 예전에 이가 좋았을 예, 때에 예, 예. 그 위치를 조금씩 찾아가거든요. 예, 예. 드실 수 있으면 뭐든 드셔도 돼요. 예. 마음껏 드시고 예. 오징어도 드셔도 돼요. 아이, 나. 아니 정말로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예. 혀가 조금 물리는 거하고 예. 높이가 이쪽이 조금 더 먼저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들은 제가 조금씩 시간을 보면서 조금씩 맞춰 나갈게요. 오론 X라는 보철은 사실 오래된 그런 보철 형태인데요. X라는 것이 일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올이라는 게 전체를 뜻하고 온 X, X가 뭐 4다 이러면 오른포다 이러면 4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 치아를 대체한다. 뭐 6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를 대체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보철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던 방식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환자분 친화적으로 발전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철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는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씹는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사실 굉장히 잘 적응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가 들어간 날인데 이쪽이 보면은 좀 더 두껍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자꾸 근육이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많이 돌아왔고요. 예, 예. 뭐 주의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없고 높이도 너무 좋고 예.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는 틀니 안 쓰셔도 돼요. 예, 네. 뭐 드시는 거는 딱딱한 거, 질긴 거 마음껏 드시라고 하거든요. 이 나이 때 그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했던 것을 뭐든 드시고 싶으신 것들을 다 드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임플란트 치료를 미뤘었는데요.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때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니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유 전에 이거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틀니를 했다가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고기 못 먹어 이제 먹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기분이 뭐 날아갈 기분입니다. 이제는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신중권 씨. 임플란트 관리도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데요. 다시 찾은 치아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주 편해졌어요. 예, 마음도 편하고 또 뭐 얼굴도 편해지고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 한 번, 1년 한 번 오라니까 가서 체크하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진 시에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많은 이제 경우의 수가 그런 좋지 못한 식습관, 우리가 남이 돼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의 그런 밥상이 보면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꼭꼭 씹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꼭꼭 씹어야 이게 성이 풀리고 잘 씹히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가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철 치료를 하고 나면 좀 안 씹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원래 이 정도가 정상이고 원래 그 정도로 이가 닳도록 비비듯이 이렇게 씹으신 게 비정상입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그런 구강 상태, 식습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조심을 해야 될 분들은 누구인지 그런 환자별로 저희들이 처방을 내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바람만 스쳐도 시리고 아프다는 풍치.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김두희 씨는 심한 풍치로 이가 흔들려 아랫니 3개는 발치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제 애 키우고 일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풍치가 좀 심하게 와서 그때 이제 뭐 옆에 치과에 갔었는데 앞니를 다 빼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좀 현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약으로 치료를 하고 이때까지 버텼어요. 지금까지 버텼는데 아프지는 않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김치도 못 씹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치과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치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아주 많은 치아를 또 발치를 해야 되고 원래 치주골은 좋았는데 안 좋은 상태의 치아를 오랫동안 발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셔가지고 뼈가 많이 녹은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의 뿌리가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좀 겁이 났어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떨까 그걸 이제 겁이 났는데 일단은 병원에 이제 와서 상담을 하니까 괜찮다고 이제 그러셔서 뭐 약 같은 것도 같이 먹어도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어제 당뇨약을 또 타러 갔거든요. 타러 가니까 거기 저 의사 선생님께 또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풍치와 같은 치주 질환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데요. 혈당 수치가 높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해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면 가능한 한 시술 시간이 좀 짧은 게 좋고 자극이 좀 적은 형태의 시술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하지 않고 짧게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끊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몸의 부담감도 좀 덜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편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치료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심어 고정한 후 가운데 연결 장치인 지대주와 인공치아인 보철을 연결해 사용하는 치료인데요. 3D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구강 상태를 입체화해 식립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2개 또는 3개 정도가 계획이었는데 3개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식립을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위쪽에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임플란트 시술이 들어갔고 또 오늘은 왼쪽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교적 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1차 시술, 2차 시술을 같이 진행을 해서 임플란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쪽에 왼쪽에 지난번에 이어서 임플란트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잇몸을 열어서 제가 안에 어떤 상태로 이가 잇몸이 낫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준비 기간은 길고 시술은 짧게. 오늘 주의사항은 따로 없고 많이 부을 수 있으니까 얼음찜질 많이 해주시고 이 사각동막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코를 세게 흥 하고 푸시면 안 돼요. 한 2달 정도는 코피나 콧물 같은 게 나더라도 그냥 흘려내시고 닦아내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악은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한데요. 3개의 인공치근을 삽입해 총 6개를 심었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보다 적게 심어 건강상 부담도 낮습니다. 당뇨라는 것이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강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걸 계기로 전신 건강이 또 좋아질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고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당 조절만 되면 정상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할 때도 조금 더 임플란트 깊이를 조금 더 깊이 넣는다든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방어를 생각하는 계획들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병원 오기 전보다는 와서는 정말 편합니다. 하고 나서도 한 개도 안 아파요. 빨리 이래 씹어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싫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아무리 저희가 표현이 쉽고 편하고 빠르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께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외과적인 치료에만 포커스가 이제 우리가 맞춰져 있다면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보철적인 관점 그리고 치주적인 관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디지털화로 인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진 보철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환자분들도 이런 의료진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틀니 생활에서 벗어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싶었다는 이영순 씨. 치과에서 상담도 했지만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잇몸뼈가 너무 약하고 부실했기 때문이죠. 제가 36살부터 털리를 했거든요. 근데 부분 털리를 했어. 거기 한 짝이가 한 짝 있고 한 짝이는 없으니까 끄떡끄떡 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김에 이제 가서 내가 그거를 빼고 전체 털리를 했어요. 위에는 하나도 없고 밑에는 부분 털리고 그래가지고 2개를 심어갖고 골고루 해놨거든요. 그래 해놨어요. 아랫니는 고정되는 틀니를 하고 위쪽으로는 전체 틀니를 사용했는데요. 이가 없어서 잇몸뼈인 치조골이 약해지면서
점차 소실되고 있었습니다. 하고 나있겠네. 막 밥 먹을 때도 조금 필요하면 잇몸이 불이 끼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나이 68에 내도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보고 싶다. 잇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된다 그래. 큰 치과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 오니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틀니를 젊은 나이 30대, 40대부터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10년 정도 기간이면은 틀니 자체가 잇몸을 누릅니다. 누를 때마다 잇몸뼈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뼈가 너무 없어서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뼈는 좋았으나 임플란트를 몰랐거나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 여건상 임플란트 시술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틀니를 장기간 쓰신 경우에는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 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가 없으면 잇몸뼈인 치조골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뼈 조직 흡수가 일어나 점차 소실됩니다. 치조골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데요. 오랜 틀니 사용의 부작용이죠. 임플란트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역학적으로 힘의 분배가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뼈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개수라든지 위치가 한정적입니다. 잘 힘이 분산되게끔 하는 보철이 첫 번째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분이시라서 아무리 나이가 좀 있으신다 하더라도 이런 미용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서 좀 젊어 보이는 걸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돼 있고 뼈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잇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철을 통해서 틀니를 뺐을 때 합축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골 소실이 심하고 뼈가 얇아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로넥스 기법으로 위에 총 6개의 인공치근을 삽입했습니다. 하악은 틀니 상태가 괜찮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임플란트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치아가 없어 가라앉은 얼굴에 볼륨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프레임 체크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한번 체크해보는 날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번에 이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인할 거거든요. 3차원 입체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 치아를 디자인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치아를 이용해 실제로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봅니다. 4번이 조금 각을 조금 어때? 여기 여자가 좀 잡습니까? 여기 가면. 좌우를 똑같이 만들진 않고요. 제가 기능 같은 거를 분석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조금 짧게 느껴지시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여기를 조금 줄여드릴게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임플란트였는데요. 불가능했던 치료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혹시 틀니가 떨어지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마음 없이 이젠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틀니에서 너무 시달렸어. 나는 내가 내 나이 그 정도 되면 나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작한 거지. 틀니에서 내가 벗어나면 나는 좀 살 것 같다고. 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치아 관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양치질 매일 해야 되고 원장님한테 치료도 6개월 만에 와서 치료 받았고 내가 또 열심히 또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골소실이 심한 경우에는 그 대규모의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억지로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오론엑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보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굳이 그렇게 많이 심지 않고 뼈가 좋은 곳에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가지고도 전체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신질환자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뼈가 좋지 않은 곳을 이제 제외하고 뼈가 좋은 곳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또 역학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임플란트의 전략을 잘 세워서 임플란트를 선택적으로 넣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치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봉 씨도 치과하면 괜히 꺼려졌다고 하는데요. 발치해야 할 정도로 치아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 습관성인가 봐요. 예, 병원에 잘 안 다니니까 치료하고 뭐 하는 자체가 좀 두려운 것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뭐 잘 안 다니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입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성인의 연구치는 차량리를 제외하고 총 28개인데요. 6개를 제외한 모든 치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마저 남아있는 치아도 흔들리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치석 쪽에서 많이 그거 해가지고 뭐 많이 흔들리 가지고 빼로는 다녔는데,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치료는 크게 받은 건 없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빠진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는가 보니까 안에 자체가 다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빠지만 하자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 시기가 돼가지고 하는. 어차피 흔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빠질 거라고 생각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잇몸뼈의 상태도 점차 나빠졌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시고 좋으신데 치과의 문턱이 굉장히 높으셨나 봐요. 그래서 치과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너무 방치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잇몸뼈가 안 좋아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여길 보시면은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치아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주변의 뼈가 녹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치아를 좀 더 살려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는 것이 더 치료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치과적인 도움을 미리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아주 많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잇몸의 상태가 나빠서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불가능한데요. 최대한 튼튼한 부위에 인공치근을 삽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잇몸을 절개해 삽입하는 방식과 달리 디지털 임플란트는 미리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위치에 인공치근을 삽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저번에 임플란트 수술해 놓은 거 뼈하고 얼마나 잘 붙고 있는지 그거 한번 수치로 테스트 해보는 그런 중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가이드를 이용해 정확한 부위에 구멍을 내 인공치근을 삽입했습니다. 잇몸이 아무는 속도도 훨씬 빠른데요. 인공치근의 동요도를 확인합니다. 87이면 아주 좋은 상태고 네. 뼈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으면 고통이 많다는데 저는 뭐 그런 고통도 없고 신고 난 다음에도 바로 활동하는데도 별로 지장도 없고, 예, 아주 간편하고 뭐 좋았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뭐 제대로 씹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또 맛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맛도 보고 뭐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뭐 빨리 해라 하는 소리도 듣고 뭐 또 어찌 보면 놀림도 당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이제 생기고 하니 사회생활하는 데도 더욱 더 좋아지겠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하면서 또 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겁다는 이정숙 씨. 일주일 전 임플란트 치료를 끝냈기 때문인데요. 전에는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틀니를 한 조금 오랫동안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어디 애들 강원도 곰배릉 1박 2일 갔는데 저 능무 쓰는 게 끝인가 싶어서 틀니를 빼가 살짝 담가놨었어요. 그 좀 이따 또 와인 한잔 하자 이렇게 그거 또 못 먹잖아. 이빨을 뺐으니까. 또 이제 틀니를 근데 내 이빨이 조금 있을 때 그 왜 이염제 그 고리 거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해물 같은 해산물 좀 좋아해요. 그러면 먹을 때도 이게 꼭 살이 끼잖아요. 그 넘어가도 안 하고 나오도 안 하고 그럴 때도 진짜 말문하기 불편했었어요. 윗니는 왼쪽, 아랫니는 오른쪽에 치아가 없어 위아래로 부분 틀니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앞니 쪽이 흔들리고 불편해 임플란트를 결심하고 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빨은 예전부터 조금 안 좋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는 늘 잘한다고 다녔는데도 예, 그 동네 조금 큰 동네에 나가지고도 한 서너 군데 병원에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잇몸도 약하고 예, 그래서 못 한다고 했었어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치아가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뼈가 괜찮고 그다음에 아닌 부분은 뼈가 많이 위축이 돼서 임플란트가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치과에 오셨습니다. 일단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CT와 구강 스캔을 이용을 해서 모의 시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가 가장 적합한 위치인지를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 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였고요. 가능한 한 뼈 이식을 최소화하고 한 7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전체를 아주 정밀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윗니는 발치 후 전체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아래쪽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 어금니 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마스크로 숨기기 급급했던 치아 상태였는데요. 가지런한 치아가 생겼을 뿐인데 한층 젊어졌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이정숙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폈습니다. 알게 모르게 생겼던 마음속 응어리도 다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처음에 할 수 있다 하니까 사실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하고도 막 사실 좀 막 울컥하더라고. 막 예, 고통 있지 않아. 하여튼 그 지금은 너무 좋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때 내가 지금은 이빨 되었으니까 예, 음식도 잘 씹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네요. 뭐 식사는 좀 해보셨어요? 아,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아직 적응되는 시기는 아닌데 한번 제가 건강을 보고 그래요. 네. 식사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다? 네. 고기도 먹어보고 네네. 먹어보고 먹는 다 드셨어요? 건강에도 좀 네네. 뭐 가리지 마시고 딱딱한 거 질긴 거 다 괜찮으니까 그 자신 있게 드십시오. 그래. 예. 자, 한번 제가 검사해 볼게요. 자, 쉬고. 일반적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하면 8개에서 10개의 인공치근을 심는데요.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비싸지죠. 오로넥스 기법은 적게 심고도 치아 기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쇠는 병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씻는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노쇠가 돼요. 그러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몸의 전신 건강이 팍 떨어지거든요. 씹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씹는 것뿐만 아니라 혀의 달력이라든지 우리가 얼굴 주변의 근육의 어떤 달력도 그다음에 침의 타액의 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저희 치과위생사 선생님 도움도 좀 받으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그런 관리를 좀 받으셔가지고 잘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렵게 찾은 치아 건강인 만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양치질도 더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는 보통 3, 4분 정도를 하고요. 한 5번 하는 것 같아 하루에. 예,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이제 밥 먹고 식사 후에 하고 저녁에 잘 때 꼭 하고. 평소에 하던 양치질 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예방센터를 찾았는데요.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치아와 달라서 양치질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힘들게 우리가 수술을 해서 보철물을 어렵게 올렸는데 예. 요거를 가능한 평생 유지하셔야만 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특수 보철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질이랑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칫솔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환자분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주셔야 되지만 예, 예.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면 되고 예, 예. 오늘 일단 한번 해봐드릴 거예요. 예. 일반 자연 치아 닦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닦아야 돼요. 예. 그렇게 2번씩 닦아야 할 정도로 예, 예. 이제 보철물 상에 틈새가 좀 많아요. 예.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 같은 게 이런 예. 보철물 아래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부위를 어머님이 혼자서 매일같이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시면은 환자분은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관리는 하시고 네. 못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 사진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인데 네. 임플란트 부위에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임플란트도 상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정도 같으면 이거 이제 병원에 오라는 날짜를 안 와서 그런 겁니까? 보통 정기검진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정기검진 6개월마다 한 번 얘기하는데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6개월보다는 조금 더 자주 오셔야 돼요. 예.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 오늘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관리까지 이어서 예, 진행을 알겠습니다. 할게요. 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충치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변 부위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 덩어리로 들어가가지고 이런데 사이사이에 보철물에 요 아래쪽으로 음식물이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칫솔이나 아무리 브러쉬를 써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치실을 이렇게 밀고 넣어서 안을 닦는 방법이에요.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올바른 구강 관리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임플란트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하고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면 우리 자연 치아는 이제 치아 머리 부위, 잇몸 위에 올라와 있는 머리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를 칫솔질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은 충치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 치아에서 칫솔질 하셨던 습관을 그대로 보철물을 열심히 닦으시거든요. 칫솔질 하는 의미 없는 칫솔질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는 잇몸 경계 부위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잇몸 경계 부위를 닦는 칫솔질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마무리되면 칫솔질 방법을 배우셔서 댁에서도 칫솔질 방법을 바꿔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치과에도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닦을 때요. 이 칫솔 보시면은 여기 앞에 코가 뾰족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세모로 되어 있는데 앞에 코가 뾰족한 이유는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칫솔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잇몸 속에 밀어 넣어서 닦는 칫솔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칫솔 이동하면서 칫솔질 하실 때 힘은 우리가 지우개를 연필 지울 때 그 정도 힘으로는 닦아주셔야지 깨끗하게 플라그가 다 무질러서 지워집니다. 여기가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면 요 칫솔 모의 앞에 뾰족한 코, 요 부위를 여기 경계부에 딱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작은 동작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야 되거든요. 보통 건강한 분들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추천을 드리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주 질환이라든지 치아를 상실할 만한 질병이 있은 이후에 임플란트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되도록이면 3개월에 한 번씩은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닦는다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한 개도 도움이 안 되게 닦은 것 같네. 예. 아,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예, 힘들겠으니까.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비용과 오랜 치료 과정 등의 이유로 높았던 임플란트의 진입 장벽. 디지털 기술을 만나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방치하는 사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치아 건강.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는 우리가 치과 치료에 있어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고 소중한 치료입니다. 당연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신중한 치료를 하는데 날림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면 충분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한 곳에서 오래 진료하시고 또 책임감 있게 앞으로도 계속 봐줄 수 있는, 그리고 경험 있고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